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6살 여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강원도 화천의 겨울이 생각나네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 손에 들고 오랜만에 옛 생각에 잠겨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였어요. 혼자 된 몸으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살갑게 저를 대해주지 못했죠. 어릴 때부터 전 중국집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흐른다는 짜장면 냄새가 제게는 끔찍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짜장면이나 짬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주로 근처 부대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었답니다. 군인들이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를 갔다가 복귀할 때 들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는 작은 가게였지요. 엄마가 요리를 만드시면 저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하기 싫어서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바빴죠. 그럴 때면 엄마가 성난 얼굴로 나를 찾아오시곤 했어요. 어느 날에는 요리를 하다 말고 오셨는지 손에 커다란 중식도가 들려 있어서 기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보란 듯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 동네를 떠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었죠. 하지만 공부라고는 담을 쌓고 지냈던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지원한 학교에 줄줄이 낙방을 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중국집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으니 식당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이라도 달라는 제게 엄마는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너 키우고 먹이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그거 다 갚고 나면 아르바이트비 생각해볼게.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전 달리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서울에 가서 가수를 해야지. 얼굴은 예쁜 편이니까 모델이나 배우를 해볼까? 하는 황당한 생각만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이 없었네요.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도우면서 보니 생각보다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다른 메뉴도 있었지만 짜장면이 제일 잘 나갔죠. 군인들은 언제나 짜장면을 좋아했어요. 우리 가게 짜장면은 다른 가게보다 기본 양이 많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꽃배기를 시켜 5분 만에 먹고 가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죠.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였던 그들이 비슷한 나이가 되어서 보니 그냥 평범한 오빠 또래더라고요. 가게에 오는 군인들의 나이는 그대로인데 저만 나이를 먹었고 어느새 20살이 되어 그들과 비슷한 나이가 되었던 거죠. 그 무렵 우리 가게에 특이한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점심 장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낮 12시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언젠가부터 엄마는 수요일만 되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셨어요. 바로 그 특이한 손님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근처 포병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일병이었어요. 자기가 정보병이랬나 문화병이랬나 암튼 뭔가 알 수 없는 보직이었는데 수요일 아침마다 부대 밖을 나와서 우편물과 신문을 가져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일반 사병은 휴가나 외박이 아니면 부대 밖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데 그 일병 아저씨는 예외였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중국집 간판을 보고는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무작정 문을 두드리는 일병 아저씨를 내치지 못하고 엄마는 수요일 아침마다 짜장면 한 그릇씩 팔기 시작했던 거죠.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말 그대로 짜장면을 그릇째 들고 마시는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혹시라도 걸릴까봐 입에 묻은 짜장을 꼼꼼하게 닦고 나서 계산을 하며 장난스럽게 씩 웃는데 뭔가 그 사람의 일탈에 동참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그렇게도 싫어하는 짜장면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낙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들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입에 배어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오빠라고 하면 안 될까? 라고 농담을 건넨 만큼 친해졌죠. 그 아저씨, 아니 일병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입대를 했다고 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7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에도 낙방한 저는 그런 오빠가 엄청 대단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식당 일을 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그 오빠랑 친해지는 게 영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오빠랑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주방에서 매섭게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곤 했죠. 어차피 1년이나 2년만 지나면 떠날 사람들이야. 군인들한테 너무 정 주지 말어. 라고 하면 전, 어휴, 누가 연애라도 한대요. 정을 주긴 뭘 줘요. 라고 대꾸했어요. 사실 그 오빠가 제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괜히 나와는 신분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았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양파를 왜 그렇게 까냐는 둥 들들 볶아대는 엄마 때문에 저는 그만 분통을 터뜨려 버렸고 장사 준비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막상 집을 나와서 보니 작은 동네에 갈 데가 없어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친구가 사는 시내로 갔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난 저는 처음으로 술집이란 데를 가서 술을 진탕 마셨고 친구가 사는 자취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지요. 사실 외박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처음 마셔본 술에 그만 필름이 끊겨버렸던 거죠.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난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다 보니 어서 빨리 내 방에 가서 드러눕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화가 잔뜩 나 있을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하루 이틀 혼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 좀 듣고 말겠지 하며 살금살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해야 될 식당이 그날따라 조용했어요.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홀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도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빛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미쳤지, 응? 어딜 갔다가 이제서야 기어 들어오는 거여. 항상 무섭고 차갑게 굴던 엄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본 나는 괜히 서름이 북받쳐 같이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땐 제가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게지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은 그때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암튼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한번 터진 울음은 좀처럼 그쳐지지 않았고 엄마는 등짝을 때리다 말고 울며 부둥켜 안았다가 술 냄새를 맡고는 다시 무서운 얼굴이 되어 등짝을 두 손으로 쫙쫙 후드려 팼어요.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 도망을 치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급하게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숨을 거칠게 내쉬며 서 있었습니다. 등짝을 막고 있는 절 보곤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활짝 웃더군요. 아, 다행이다. 찾았네요, 아주머니. 그래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딸이 밤새 들어오지 않았던 걸 안 엄마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때마침 가게에 들른 일병 오빠가 온 동네를 뒤지며 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딸이 밤새 술을 마시고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었대요. 그런 엄마를 본 일병 오빠는 걱정이 되어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저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해요. 오빠 저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일병 오빠는 괜찮아. 일 생겼다고 부대에 미리 연락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나타난 일병 오빠는 볼이 쏙 들어간 얼굴이었어요. 대대장님의 선처로 겨우 영창 가는 걸 면한 오빠는 대신 일주일 내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받았대요. 수척해진 얼굴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오빠는 이참에 운동도 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 라며 활짝 웃어주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침에 짜장면을 먹으러 오는 것도 안 될 것 같다면서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나가면서 일병 오빠는 제게 몰래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어요. 다혜에게 안녕.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많이 놀랬지. 이제 앞으로 다혜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랐었는데 지난주에 네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 여기저기 널 찾아다니다가 가게 안에서 네 얼굴을 봤을 때 깨달았어. 난 다혜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 좋아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한다.
지금은 내가 비록 군인 신분이지만 꼭 멋진 남자가 되어서 다혜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저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어요. 내가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되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다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정훈 오빠에게. 오빠 편지 받고 많이 놀랬어요. 저는 오빠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오빠는 늘 밝게 웃는 얼굴로 저를 즐겁게 해줬네요. 저는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저를 좋아해줘서 고맙고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요. 사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애써 숨겨왔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훈 오빠. 저는 아침 운동을 핑계로 오빠가 다니는 길목에 나가 편지를 전달했고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죠. 수요일 아침이면 저는 부대 근처 길가에 나가 잠깐 오빠 얼굴을 보고 일주일 내내 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는 누가 볼까봐 서둘러 헤어져야만 했죠. 마치 첩보작전 같았습니다. 그렇게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나 저나 휴가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루 종일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손도 실컷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군소리 없이 식당 일을 하면서 점수를 딴 뒤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했습니다. 물론 친구와는 미리 입을 맞춰뒀었죠. 의외로 엄마는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몰래 오빠와 만나 함께 춘천행 버스를 탔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맛있는 닭갈비보다 공지천 공원의 예쁜 풍경보다 오빠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행복했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기만 해도 즐거웠지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린 함께 밤을 보냈어요. 따뜻한 정훈 오빠의 품 안에서 저는 영원한 행복을 꿈꿨지요. 그 후로도 가끔씩 오빠가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를 나오면 밖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병 오빠였던 정훈 오빠는 어느새 병장 오빠가 되었고 2달 후에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장이 되면서 아침마다 부대 밖을 나와서 하던 일을 후임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가끔씩 편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녁일이 다가오면서는 편지도 뜸해졌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빠를 믿었어요. 오빠는 저녁 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저를 꼭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거짓말같이 저녁 후에 오빠는 연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내일이면 소식이 오겠지 하며 하루 이틀이 지나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도 오빠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배신한 오빠에 대한 원망보다는 순진하게 남자를 믿어버린 제가 더 밉더라고요. 그래, 그냥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잊어야지. 라며 마음먹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더군요.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뱃속에 오빠와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오빠와의 추억은 잊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는 그럴 수 없었죠. 몇 날 며칠을 눈물바람으로 지내다가 결국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그동안 오빠와의 일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했죠.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게 다 이 애미의 미련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날 닮았다지만 그런 일까지 대물림 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그래요. 알고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제게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의 정체도 군인이었대요. 젊은 시절 인근 군부대 병사와 사랑에 빠졌던 엄마도 저와 똑같이 임신을 한 후에 배신을 당했고 어린 나이에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셨대요.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에 군부대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라며 자책하셨습니다. 일단은 찾아보자.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는 말어. 작정하고 숨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못 찾아. 엄마 말대로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저는 오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흔적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다음 해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짙은 눈썹이 오빠를 닮아 있었죠. 많은 것이 서툴렀지만 엄마가 저를 키우신 것처럼 저도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엄마는 잠시나마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셋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고 또 다른 비극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아이와 둘이 보건소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동네 어귀로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다혜야, 큰일이 났다. 니네 집이 홀랑 불타버렸어. 놀란 저는 다급하게 집으로 뛰어갔고 새카맣게 타서 무너져 내린 가게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가까스로 빠져나왔는지 온몸에 검댕이가 묻어있고 머리카락도 절반이 그을러져 있었어요. 가게 주방에서 시작한 불이 가게와 붙어있던 집까지 전부 태워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20년 넘게 살아왔던 집을 잃었습니다. 보험금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세 식구 누울 방 한 칸은 마련했지만 문제는 생계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불길에서 빠져나오면서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몸져 누운 엄마와 아직 어린 아기를 위해 저는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할 줄 아는 일이 없더군요. 그제서야 철없이 지낸 지난날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집안에 돌보아야 될 사람이 둘이나 있다 보니 나가서 하는 일도 힘들었어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 같이 어렵게 사는 처지에 계속 바랄 수는 없었지요. 힘을 내보려 했지만 너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저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무작정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제발 저희 좀 도와달라며 간청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찾아온 제가 안쓰러웠는지 복직과 직원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저를 도와주었어요. 잘 모르는 저를 대신해서 많은 서류들을 처리해주고 신청도 도와주어 저는 적은 금액이나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제 상황을 알게 된 동사무소에서 모금을 하여 작은 재봉틀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전 군복에 견장이나 계급장을 달아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많은 돈을 벌 순 없었지만 아이를 업고 엄마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일하랴 아이 돌보랴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책상에 앉으면 눈이 마구 감겼죠. 게다가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책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죠. 그렇게 꼬박 2년을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살았고 결국 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은 날 아이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들도 멋지게 키워내고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건강하게만 사셔요. 하지만 그 해에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지금까지 견딘 게 용하다면서 아마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버텨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행여나 제가 공부하는 중에 흔들릴까봐 목숨줄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화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국가직 공무원인지라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 역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 대구에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발령을 받고 처음 출근하던 날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요. 잘 다려둔 옷을 꺼내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나니 억척스럽게 산 애기 엄마가 아니라 멋진 회사원의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드디어 제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부서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을 하게 된 정다혜입니다. 당차게 인사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절 바라보는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정훈 오빠였어요. 원망과 당황스러운 감정이 갑자기 북받쳐 올라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복도 의자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당황한 건 정훈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 그렇게 저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정훈 오빠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저를 불렀어요. 마침 저도 따져 묻고 싶은 말이 한가득인지라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진 지 5년 만에 다시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조심스럽게 오빠가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울컥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잘 지냈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긴 알아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그러자 오빠는 미안하다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오빠는 저녁 후 학교에 복학 신청을 하고 바로 저를 보러 올 예정이었대요. 군인 신분이 아닌 대학생 신분으로 절 보러 와서 정식으로 어머니께 허락도 받고 교제를 시작하려고 했었답니다. 근사하게 보이려고 옷도 새로 장만하고 친구에게 차를 빌려서 화천으로 오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대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고 사고 이후 오빠는 5차례에 걸친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큰 수술을 반복하며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슬쩍 바짓단을 올려 보여주는데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멀쩡히 있어야 할 다리 대신 앙상하게 가는 의족이 오른쪽 무릎 아래 달려 있었죠. 이런 몸으로 도저히 다혜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이렇게 장애인이 된 날 다혜가 만나줄까 겁이 났거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다혜가 날 잊었을 거라 생각했지. 사고 후 오빠는 힘들게 학교를 졸업하고 노력 끝에 그렇게도 원하던 7급 공무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얘기에 식사 내내 차분하게 있던 오빠는 오열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갔을 텐데. 미안해 다혜야. 내가 정말 널 힘들게 만들었어. 어떻게든 내가 보상해줄게. 우는 오빠를 보니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더군요. 저도 오빠의 사고를 몰랐고 오빠도 저의 임신을 몰랐던 채 그렇게 우리의 운명은 갈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지속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우린 화천에 있는 엄마의 무덤에 찾아가 뒤늦은 허락을 받았지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엄마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정훈 오빠, 아니 남편은 5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저와 아이에게 헌신을 다했고 지금은 본인과 꼭 닮은 고등학생 아들과 둘도 없는 한편이 되었어요. 제가 셈이 다 날 지경이라니까요. 돌아보면 눈물과 아픔만 많았던 삶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낸 덕분에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옛 생각을 하다 보니 그리운 엄마가 생각나네요.
오늘은 새 식구가 둘러앉아 오랜만에 짜장면 파티를 해야겠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